안녕하세요. 번사주와 타로입니다. 타로에서는 사주와 다르게 각 카드마다 그림과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타로의 그림과 숫자를 모두 접목시켜서 결과적으로 타로 카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수비학의 이 숫자로 알아보는 생일수가 있어요. 고유한 자기만의 숫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일수를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신의 생년월일을 모두 더합니다. 이때 생일은 양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79년 7월 17일 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모두 다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41이 나옵니다. 또 이 41을 다시 더합니다. 4 더하기 1 그러면 5가 나오죠. 이것이 고유의 자기만의 생일수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001년 3월 6일 날 태어나신 분입니다.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2가 되죠. 그럼 이것을 다시 1 더하기 2 해서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이 고유한 생일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머지 숫자 더해서 10이 나왔다면 이것을 다시 1 더하기 0을 해야 돼서 그러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숫자가 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1에서 9까지 생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에서 9까지 생일수에 대해서 고유한 성향과 능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일수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1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작, 처음 이런 것이 생각나죠? 맞아요. 선구자, 창시자, 지도자, 리더십 이런 단어의 대표주자예요. 논리적이며 과감하고 독립적이며 의지가 강하고 어디서든 존재감을 항상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류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낮은 부류라도 거기에서 용꼬리보다는 뱃머리의 자세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뭐든지 스스로 해결했을 때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에너지가 고갈돼 사리분별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같이 해결해 내신다면 쉽게 일이 풀리실 겁니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대처하니 지금 현 시대에 최고로 적합한 인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잘하나 끝까지 결실을 맺는 끈기가 부족한 게 단점이니 뭐든지 시작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능력에 맞는 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도전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니 영업, 기획, 연예인,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교육, 비즈니스, 해결사 이런 계통을 직업으로 가지신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일수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라는 숫자는 1에 비해 뭔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독립적이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발맞춰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뒷감력이 좋고 타인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인덕도 좋은 편이에요. 세심하고 섬세하며 꼼꼼해서 허투루 버리는 것이 없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다 파악할 때까지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대관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한 번 수틀리면 쉽게 회복이 안 되니 다시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조금은 소심하고 소외당한다 싶으면 굉장히 상실감이 커져요. 그러니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셔서 그 분야에 올인을 하신다면 성공하실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적 감각도 좋으시고 내적으로 통찰력이 있으시니 심리치료사나 음악가, 화가, 상담사, 작가, 시인, 의사, 배우, 교육자 등 정신적인 것을 권장하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생일수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극과 극의 대립이 아닌 조화와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세 개의 꼭지점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과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숫자예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습득력이 빠르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책임감이 강하며 언변력도 좋고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그런 포근한 성향이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의 기질도 있어요. 물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강하시니 한 번씩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보다는 자유로운 분야가 맞으니 방송, 강연, 홍보, 변호사, 전문직, 사업가, 의사, 펀드 매니저 등 스스로 재밌어하고 흥미로운 일을 찾아서 직업을 찾으신다면 좋은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생일수 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4는 안정된 모습입니다. 어디든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그런 느낌이에요. 실용적이며 계획적이고 규칙, 규범 등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한마디로 도덕성이 강하다는 거죠. 자수성가형이고 의지력과 실행력 그리고 끈기가 대단하니 한 번 시작한 것은 포기란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하고 억압하다 보니 외부의 변수가 많으면 폭발하는 성향이 있으니 그땐 자제하고 신중하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간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대기만성형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으나 깊은 편이니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본인의 고집을 조금은 꺾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신다면 훨씬 넓은 대인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끈기가 있으니 공무원 시험을 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대기업, 스타트업, 법조계, 정치, 고위공무원, 사업, 대표 등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 적합합니다. 생일수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라는 숫자는 2와 3의 결합이니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중재하며 계몽하고 얘기 들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고 어디 가서든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어떠한 변화도 잘 받아들여요. 혼자 하시기보단 같이 협업해서 가는 타입이며 압박이나 통제를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해서 생각과 감각적 능력이 발휘됩니다. 조금은 능동적이라 부모나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 직업의 변화가 많고 끈기가 없어 한 가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밑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시다 보면은 인정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실 겁니다. 예체능이나 언변술이 좋으니 음악, 요리, 세일즈, 광고, 마케팅, 헤어, 교육자, 정보기관, 조직의 수장 등 빠르게 변화하고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 적합할 것입니다. 생일수 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6의 의미는 소통과 결합이면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혼자보단 함께 할 때가 행복감이 훨씬 상승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좋고 누구든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명랑하며 온화하고 열정적이며 낭만적이에요. 배려와 포용심이 좋고 마음이 넓으니 누구든 품어주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 풍요보단 정신적 부를 좀 더 추구해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아요. 조금은 현실적 감각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나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싫어해서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한 번씩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감정보단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타인을 도와주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상담사나 요리, 인테리어, 패션, 부동산 중개, 동물 케어, 미용업, 교육, 가족 경영업, 문화, 예술,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일수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은 소위 행운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희망을 갈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창적이며 신념이 강하고 생각보단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예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일이 탁월하며 환상적인 것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며 경쟁 심리가 강해서 남들과 경쟁할 때 성취욕이 배가 됩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니 항상 급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일을 진행하신다면 실패가 줄어들 거예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단기간의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보단 순간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보단 치고 나갈 때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그 타이밍이 중요하니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과학자나 미래산업 분야, 영화산업, 상담가, 화가, 해외산업, 운동선수, 건설 분야에 적합합니다. 생일수 8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8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케일이 크며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내와 참고 견디는 힘이 크고 강해 포기는 없어요. 지혜롭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책임 있는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있어 두려울 게 없으니 그런 큰 고비를 경험함으로 해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절망과 슬픔, 희망과 기쁨이 항상 공존하니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은 늦게 가시더라도 조바심 갖지 마시고 끈기 있게 진행하세요. 극과 극의 성향으로 갈 수 있으니 자포자기하거나 비교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력이 있으시니 본인을 믿고 끝까지 진행해 보십시오. 집안의 가업을 잇거나 사업가, 교육, 코치, 스포츠 관련 감독, 병원장, 은행장, 전문직 등 실력을 갖고 닦아 마지막 총책임자로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될 것입니다. 생일수 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배학에서는 숫자 9는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충분한 상태라고도 하죠. 조언자나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했으며 낭만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 혼자 연구하고 글을 쓰거나 하나만 파고드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조금 덕후의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 변동이나 이직을 자주 하게 되니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신다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초반보단 후반 인생의 말년에 더 큰 빛이 비춰지니 끈기 있게 매진해 보세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신다면 실패는 없으실 겁니다. 글이나 그림, 시, 기획, 국제무역, 치유사업, 교육, 의료, 건강, 문학 관련 연구원, 작가 같은 전문가적인 영역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원사주와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